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 날씨를 보면요. 정말 4월의 크리스마스다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겨울에도 우리 지역에는 뭐 눈이 한 번 혹은 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눈발 날리는 봄이라니까 참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거기다가 지역에 따라서 한방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 꽃샘추위의 시샘 정말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참 지난 겨울 추울 날씨 때문에요. 우리 고흥 지역에 유자 피해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참 봄에 찾아온 이상기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농작물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참 걱정이 큽니다. 네, 거기다가요.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하루에도 두 계절이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면역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이럴수록 건강 관리 잘 해야겠죠. 참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봄은 언제 올지 오긴 하는 건지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데 이 계절만에 자신만의 봄을 기다리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우리 지역 열혈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살기 좋은 해양도시 여수. 하지만 산업단지가 밀집된 탓에 남성 위주의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 1,300만 시대 속에 일자리는 늘었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숙박이나 음식 관련 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취업의 장벽 격파! 취업을 위해 그녀들이 나섰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른 시간부터 북적이는 박람회장 입구. 취업에 목마른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이번 박람회는 여성만을 위한 자리.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지역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문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취업 때문에 취업 상담할 겸 왔어요. 아기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수구 오동도 무신적 호텔 있다대. 그거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랬어요. 전업주부 하다가 이제 저도 좀 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삶의 어떤 활기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러 왔죠. 찾아보려고 지금 왔어요. 다시 한번 제대로 찾아보고 싶었어요. 일하고 싶은 여성은 많지만 여건에 맞는 일자리는 많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여성과 일과 여성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사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박람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수에서 있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한테 포커스를 맞춘 여성 중심의 일자리 박람회, 여성 중심의 일자리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박람회답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스스로의 적성을 파악하는 것. 일자리를 알고 나를 알아야 취업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복지사나 이런 쪽 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류나 이런 작업들도 같이 하는 일들,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일들을 잘 하실 수 있는 성향이에요. 어르신들 모시면서 일하면서도 저 나름대로는 좀 행복하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맞네요. 취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일단 이력서 작성은 기본. 면접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도 필요하겠죠?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건 역시 성공적인 면접의 필수 덕목. 이력서용 사진도 무료로 지원받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일자리 찾기에 도전해볼까요?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데 올인했던 김희정 씨. 이제는 자신의 일을 갖고 싶다는데요. 정해놓은 게 있어요. 호텔 쪽에. 호텔에서 어떤 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 이런 그게 없었는데 요즘에 룸메이드라고 하잖아요. 룸메이드요. 여수에 숙박시설이 많아지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늘게 된 직업 룸메이드. 주부 경력 20년의 내공과 차분한 성격이 룸메이드란 직업에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다는 희정 씨.
4주간의 룸메이드 양성 교육은 일에 대한 자신감과 경쟁력을 높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면접 타임. 첫 면접 대상은 신생호텔인데요. 저희들이 그랜드 오픈이 6월 1일이에요. 게스트하우스에서 1년 룸메이드 교육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자신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희정씨. 바로 베네치아가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희정씨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들한테는 필요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경력도 한 1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첫 면접이 성공적이었으니 두 번째 면접 성적표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일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의지가 너무 강하시고 저번에 지금 여성 일자리 취업 박람회 룸메이드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채용을 하려고. 현장 면접을 가뿐하게 통과. 이제 선택할 일만 남았네요. 지금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두 군데 다 매력이 있고 또 가고 싶어서 했던 곳이라 잠시 좀 고민을 해보고 나서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 될 수가 있네요. 네네네, 행복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스웨덴. 스웨덴에는 경력 단절 여성을 뜻하는 경단녀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결혼한 여성 중 44%는 경단녀. 그중 90% 이상이 가정생활을 사회 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여성들의 취업은 어떨까요? 이력서 한 장 들고 우왕좌왕 박람회장을 정신없이 누비는 2명의 여성 청년 취업생들. 과연 이들은 이곳에 온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워요. 어떤 점에서 아쉬워요? 저는 이제 공대 다니는데 공대 다니는데 제가 원하는 데 가려고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부스에는. 그래서 그런 점이 살짝 아쉬워요.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부스를 차지한 직업군은 의료보건직. 전문직보단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젊은 여성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 아직 그것이 이제 누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개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한두 업체가 또는 저희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라든가 여건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누군가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며 살아온 여성들. 이들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의 엄마가 아니고 누구의 부부 아내가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 저를 알아야 제가 또 일을 하는 거니까 제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활기도 찾고 활력도 찾고 그럼으로 인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조금은 이제 저도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서 왔어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저희가 생을 영유하는 동안까지는 일이란 곧 생명과 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OECD 평균 여성 고용률 59.3%. 그에 비해 대한민국의 여성, 특히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무엇이기 전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여성들. 가정과 사회 변화 속에 찾아올 그녀들의 따뜻한 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역 여성만을 위한 박람회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게 될 여성분들이 약 180명 정도를 이제 추산하시더라고요. 참 많네요. 네. 사실 저도 같은 여자로서 화면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들이 더 많이 지역으로 몰려드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 이게 인구 감소 대책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뭐 좀 대책이나 지원 방안들도 더더욱 강구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요, 우리 순천과 나주, 목포에서도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꿈과 도전에 한 걸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꽃샘 추위를 무색해 할 파릇한 봄 기운을 찾아서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지 끝엔 파릇파릇 새순이 돋고 꽃들이 완연한 봄을 알립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 싱그러운 봄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잘 익은 벼 마냥 자꾸만 겸손해지는 한 사람. 희선 씨, 거기서 뭐해요? 아, 봄이어서 다 좋은데 계속 쫄립네. 뭔가 눈을 번쩍 뜨게 해줄 만한 상큼하고 파릇파릇한 거 없을까? 아, 없을까? 아, 계속 졸려. 왜 없겠어요. 달콤하고 싱그러운 봄 기운이 가득한 곳이 있다고요. 꾸벅꾸벅 졸음과 피로가 몰려오는 요즘, 이 나른함을 깨워줄 상큼함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곳으로 봄을 만나러 가자.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어느 농가. 오, 여기 오니까 푸릇푸릇한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 있거든요. 야, 역시 봄에는 새싹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하는 법이죠. 선택하면 딱 좋겠다. 날씨도 엄청 따뜻하고요. 이 풀향기 맡으니까 이 풀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풀들은 다 뭐예요? 이게 풀이 아니고요. 이게 고추 모종입니다. 그러면 고추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재배하세요? 예, 이제 다른 모종은 이제 그 가지 모종, 도마도 모종, 이제 호박 모종, 수박 모종, 이제 이런 종류는 합니다. 희선 씨, 그냥 풀이라 부르면 섭섭하죠. 쑥쑥 자라 농가에 소득을 안겨줄 귀한 몸이라고요. 밥상 위에 오르는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 우리 지역 농산물들의 고향이 바로 이곳인 셈이죠. 제가 오늘 봄의 파릇파릇한 기운을 느끼고자 왔거든요. 예. 모종 재배 일 제가 뭐 도울 거 있을까요? 예, 좀 있습니다. 예. 어디로 가면 있어요? 지금 저기서 이제 가지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희선 씨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가지 모종 옮겨 심기. 모종을 이제 큰 모종은 큰 모종대로, 이렇게 이제 모종은 크기가 큰 것끼리 심고. 근데 저는 모종 크기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작은 거랑 큰 거랑 한번 비교해 주시겠어요? 하고. 아, 차이가 난다. 이파리에서부터 확실히 크게 차이 나네요. 부지런히 가지 모종을 옮겨 심는 희선 씨. 농번기가 다가오는 시점은 모종 재배 농가가 가장 바쁠 때입니다. 튼튼하게 잘 자란 모종을 골라 종묘사와 농가로 보내야 하죠. 모종 이렇게 옮겨 심는데 봄 향기가 벌써 솔솔 나는 느낌이에요. 흙냄새 구수하고 촉촉해요, 사장님. 봄이 물씬 밀려온다. 파릇파릇 새싹들의 초록에서 느끼는 봄의 빛깔,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이 전해주는 봄의 촉감. 앙증맞은 모종들 사이에서 싱그러운 봄의 향기에 취해봅니다. 오, 여기는 또 다른 모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종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배추입니다. 배추 모종입니다. 아, 배추 모종. 예. 어쩐지 이파리가 돋아나는 게 약간 배추 같아 보이더라고요. 곧 출하될 거예요, 이제. 아, 곧 출하가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종들도 다 다른데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상추. 예, 상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같아? 빨간 거. 빨간 고추. 열매. 빨간 열매. 고추. 파프리카. 아니, 둥근 열매. 방울토마토. 토마토. 이건 이제 오이. 그런데 이렇게 모종을 튼튼하게 예쁘고 튼튼하게 기르려면은 사장님 고생이 장난 아니셨겠어요. 예,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얘가 아까 오이라고 하셨나요? 예. 오이. 얼마 정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자란 거예요? 아니에요. 한 달 20일. 한 달 20일? 앞으로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키가 쑥쑥 자라는 건가요? 키가 크는 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이제 입이 나오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곧 식탁에서 만나겠죠? 예, 예. 오, 여기도 뭐야? 무르익는 4월의 봄. 새싹들은 햇살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무럭무럭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는데요. 얘들아, 쑥쑥 커서 식탁 위에서 만나자. 이제 막 모종 재배도 하고 잠이 깼는데 봄이 되니까 요 입맛이 없어요. 입이 까실까실한 게 요 입맛을 돋구어줄 뭔가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딸기. 정말? 우와,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딸기가 정말 많아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따먹어도 괜찮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딱 걸렸다. 와, 딸기가 한창 맛있게 익고 있는데 지금이 출하식인가 봐요. 네, 지금 한창 출하식이에요. 12월 달부터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출하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을 보니까 일본 컬링 선수들이 강릉 딸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강릉 딸기가 맛있는 거예요? 강릉 딸기는 바다 해풍을 맞아서 해풍하고 저게 햇빛하고 같이 이렇게 배합에 도질하고 같이 배합이 잘 돼가지고 딸기가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오, 그럼 사장님, 저도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높은 그 딸기 먹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염치 없이 그냥 먹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혹시 뭐 일일 알바라도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 하는 거 봐서요. 그럼 저 뭐부터 하면 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사장님. 잠깐만요. 네. 딸기를 이렇게 딸기 수확하는 방법부터 배워봐야죠. 살짝 찌고 이렇게 살짝 찌고 이렇게 떡 볶으면은 살짝 쥐고 똑이요? 예. 그럼 이거 누가 먹어요 지금? 딴 거. 제가 먹어도 돼요? 어머, 이렇게 해서 계속 따고 먹고 하면 되겠다, 사장님. 아니, 나 알바해야 되죠? 네,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희선 씨의 두 번째 미션은 딸기 수확하기. 어머, 너무 예쁘게 익었어.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바구니 언제 다 채우죠, 근데? 이거 뱃속으로는 채우기 쉬울 것 같은데 이 바구니에 담는 거는? 바구니보단 뱃속 채울 생각밖에 없는 희선 씨.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어째 불안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던졌어. 이거 일부러 실수한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한다. 이 딸기들 이제 주위에서 따야 합니다. 같이 따버리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저는 사실 시중에 파는 딸기들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기의 완성본만 봤는데 오늘 딸기 꽃도 보고 그리고 딸기가 자라는 과정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가족들끼리 체험하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장님, 제가 딸기를 따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이 딸기를 제가 집에서도 재배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근데 집에서 재배하는 거는 거름을 이게 좋은 거름을 해서 햇빛에 이제 잘 이제 쬐는 곳에 이렇게 놔두면은 원칙은 이제 벌이 와서 저기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에서 키우는 벌이 없으니까 이제 붓으로 이렇게 이제 수컷에서 이제 암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잘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딸기가 달려요 이제. 아, 그렇구나. 아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또 벌들이 저를 보러 왔나 했죠.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활짝 펴는 계절. 농촌의 봄은 더없이 싱그럽고 달콤합니다. 봄의 기운을 듬뿍 담은 앙증맞은 새싹들과 딸기까지. 봄 소식과 함께 활기찬 봄날 보내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꽃과 함께하는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역시 낮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이번 주 내내 봄다운 봄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또 한 차례 봄비 소식이 있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하니까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네. 이용선 아나운서는 의성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의성하면 뭐 영미!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안경성배 그리고 마늘이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의성에는요, 이 봄을 맞이해서 마늘의 아성을 무너뜨릴 새로운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만나보시죠. 꽃 피는 봄이 오면 온다고 말했던 그님은 곁에 없을지라도 여심 살랑이게 하는 화사한 꽃물결은 어김없이 밀려왔습니다. 꽃나들이 왔어요.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 황사, 미세먼지, 춘곤증, 꽃놀이 앞에선 그 어떤 장애물도 소용없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러운 그 이름 산수유.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 황금 물결 속으로 맞을 준비 되셨나요? 봄이면 꽃밭이 된다고 해서 마을 이름까지 화전리인 곳 꽃 피는 산골 경북 의성으로 꽃맞이하러 떠나봅니다. 봄의 전령, 산수유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북 의성엔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든 상충객들이 가득! 자고로 예쁜 건 눈에 담고 추억은 사진에 담으라 했던가요? 마을 어기부터 연신 셔터세를 누르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산수유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설렘 폭발, 감성 톡톡, 꽃물결에 잠기는 기분이야 두말할 필요 없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계속 기대했었는데 오게 돼서 너무 좋고 노란색 보니까 진짜 봄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설레요. 산수유 꽃망울이 노란 게 제 마음에도 노랗게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하고 오니까 더욱더 기분 좋네요. 산수유 구경하는 게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특히 이곳은 수령이 수백 년씩 된 산수유 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테마형 마을인데요. 매년 산수유 꽃축제를 열다가 주민들이 손수 준비하는 만큼 올해부터는 꽃맞이 행사라는 이름으로 변모했다는군요. 사곡면 화전리 여기에는 산수유 꽃이 선조님께서 약 한 300~400년 된 이상 된 식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산수나무 이 경관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만 보기 아까워서 이 모든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을 하게 됐습니다. 꽃맞이 행사는 마을 주민들도 특히 애정하는 대소사다 보니 갖가지 음식도 직접 차려내는데요. 역시나 부녀의 주부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물파전, 그 다음에 두부, 우리가 순수로 우리가 농사 짓는 거요. 두부하고 그러고 산수유 동동주 그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칼국수 손으로 직접 밀어넣는 거, 그리고 손으로 직접 해가 콩가루하고 같이 넣는 거예요. 땅! 정감 가는 음식들이 무궁무진하니 봄철 도망갔던 입맛도 컴백 홈! 무엇보다 마무리는 목젖을 탁 치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좋다. 걷다 보면 출출하거든요. 근데 이 막걸리도 맛있고요. 순두부도 감칠맛 있네요. 마을에서 직접 만드셨다 하니까 더욱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구경이고 산수유 마을 꽃구경도 식구경이라 우리 먹고 백세를 이룹시다. 짧아서 더 아쉬운 봄, 배라도 든든하게 채우라는 어머니의 마음이랄까요?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구수한 고향의 맛이 술술 넘어갑니다. 구경 오시면 막구경도 해보세요. 정말로 맛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꽃길 트레킹에 나설 시간. 특히 올해는 라디오를 들으며 트레킹도 즐길 수 있는 라디엔티어링이 함께 열렸는데요. 실제 라디오 생방송에서 제시하는 퀴즈와 미션을 풀면 상품이 팡팡 쏟아진다고요. 라디엔티어링은 라디오를 들으며 아름다운 숲길을 걷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의성 산수유 마을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산수유꽃 개화 시기에 맞추어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끔 MBC 라디오 프로그램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3km에 거쳐 조성된 트레킹 길과 4km 길의 등산 코스. 산수유 마을에선 이 두 갈래의 꽃길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라디엔티어링과 함께하면 걷는 재미가 더욱 쏠쏠하겠죠? 항상 아스팔트길만 걷다가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라디엔트 요령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빅재미, 바로 산수유 컬링부터 꽃 소원지 적기까지 가족 단위로 함께하기 좋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건데요. 제 소원은요, 꽃물결이 일렁이는 이 봄의 풍경을 좀 더 오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꽃과 파릇파릇한 마늘싹이 인사를 건네는 경북 의성 산수유 마을의 풍경, 이 봄에 꼭 만나봐야겠죠? 한편 마을 특산물을 찜하려는 열기도 후끈합니다. 토양이 비옥하고 기후 조건이 좋은 경북 의성 때문에 농사물도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역시 좋은 건 주부들이 먼저 알아본다죠. 예, 산수유 껍데기 말린 건데요. 몸에 좋다 해서 한번 끓여서 먹어보려고 샀어요. 좋다는 거라면 일단 하나 챙기고 보는 게 한국인의 미덕. 여러분도 꽃맞이 즐기러 의성 찾으면 산수유 마을에서 난 건강 농산물도 두둑이 담아가세요. 자, 볼거리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체험거리도 풍성한 산수유 마을 꽃맞이 축제. 농촌 특급 열차로 통하는 꽃마차도 절찬 운행 중입니다. 아버님, 달려요! 우리 산수유 꽃마차는 행사장에서 하전 1위까지 꽃길 따라 다니는 투어장입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맛도 있지만은 산수유 꽃마차를 타고 가면은 색다른 맛이 납니다. 짧은 봄꽃 구경 이색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산수유 꽃마차 투어로 노란 꽃물결을 파노라마로 즐겨보세요. 내년에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의성 산수유 축제 하루는 너무 아쉬워요. 지인들과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곳이에요. 산수유 꽃 구경 얼른 오세요. 앞으로도 가요제와 풍물놀이 그리고 풍성한 공연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광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좋은 추억과 좋은 풍경을 보고 가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은 여러분,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어디로? 경북 의성 산수유 마을로. 산수유가 망울을 터뜨리면 살랑살랑 봄바람이 분다는 이곳에서 진정한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의성 산수유 꽃맞이가. 네, 이제는 의성에는 마늘뿐만 아니라 산수유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다 본 이 의성 산수유 마을의 모습이요, 뭔가 이 금빛 융단이 쫙 깔린 것 같아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점령했던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바로 이 의성에서 촬영됐는데, 영화 속에서도 이 산수유꽃이 고즈넉하게 나오는데 그 안에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힐링이 됐던 곳이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이제 의성하면요, 마늘도 떠오르지만 이렇게 노란빛 이런 꽃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떠나볼 곳은요, 충남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산 덕숭산 자락에 가면요, 천년 고찰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이름 수덕서입니다. 산사의 봄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저마다 근심 걱정 품고 와 돌아갈 때는 가벼이 비워내고 갑니다. 오래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은 선승의 발걸음이 중생들을 위로하는 곳. 1000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예산 수덕사로 떠납니다. 기암괴석이 많아 절경 중에 절경으로 꼽히는 명산. 덕숭산 자락에 천년고찰 수덕사가 있습니다. 이른 봄의 수덕사는 어떤 얼굴로 니나를 반겨줄까요? 이곳에 오니까 공기부터 달라요. 막 산이 숨 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유나 씨, 근데 네. 우즈벡에 절 있어요? 절 하라고요? 어머, 리나 씨, 절은 여기서 안 해도 돼요.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수덕사 대웅전 앞입니다. 1308년에 지어진 대웅전은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목조 건물 중 하나인데요. 세월의 무게를 고요히 떠받고 있는 베을림 지붕이 더없이 기쁨 있어 보입니다. 대웅전 앞 3층 석탑에도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고려시대 탑이라고 하니 7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있는 셈이죠. 합장하는 리나의 표정도 진지한데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불경에는 소리가 나지게 들리고
고민 많은 이들은 마음속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봄의 산사는 그저 말없이 중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덕사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봄나들이 하고자 왔는데 경관이 너무 멋져요. 좀 엄마의 품속 같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대웅전 처마 밑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그만입니다. 귓가엔 새들이 지저귀고 저 멀리 내포 들녘까지 눈에 담기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리나 눈에 띈 거대한 바위. 사실 관음바위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전 관음보살이 수덕각 씨의 몸으로 내려왔다가 바위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바위에 동전을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이 동전들 안녕하세요. 정말 붙어있는 거예요? 많이 붙이셨어요? 아니요, 안 붙는데. 안 붙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복이 없나 봐요. 그냥 자리를 잡아서 원래 붙여야 되나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소원을 빌어서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진짜 붙어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걸리지 않고 그냥. 네, 여기도 보면 튀어나왔는데 붙어 있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가만히 있을 리나가 아니죠. 잘 붙여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답답한 마음에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될까요? 어머, 진짜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붙었어요? 어떻게? 동전이 붙었다 떨어진 거니까 소원도 반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됐다. 됐어요. 우와, 제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했던 만큼 잘 있어야 돼. 내년에 보자. 관음바위가 리나의 소원도 꼭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수덕사가 품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걸음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수덕사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곳으로 처음 들렸어요. 오늘 인연이 돼서 오셨네요, 정말. 근데 여기는 좀 어떤 곳이에요? 수덕사는 이제 남자분들이라고 해서 비구 스님들이 주로 계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여자 스님들 계시는 절로 위에 견성함하고 환희대가 이 산 안에서는 좀 큰 여자 스님들 절이에요. 그러면 여자분이니까 잠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들어가시죠. 그래요? 한번. 네, 덕숭산 자락엔 여성들이 기거하는 비구니 함자 환희대가 있습니다. 마당에 놓인 장독대마저 정겨운 곳. 환희대는 우리나라 1세대 여류작가 김일엽 스님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여성 작가 중에 최초 여성 작가 중에 한 분이셨고요. 신문 기자로도 활동하시고 그래서 약간 좀 세상과 좀 맞지 않으셔가지고요. 너무 앞서 나가면 그 시대 사람들은 거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집은 여성도 평등하니까 절집으로 귀하신 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억압받던 여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었던 용감한 여인. 젊은 시절 실패와 위기가 많았던 그녀는 32 나이에 출가해 여생을 수덕사에서 보냈습니다. 일엽 스님께서는 이제 스님을 되시고 나서 절비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하시는 건지. 신여성으로서 대부분 뭐 현대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그래도 출가라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일엽 스님이 원래는 목사님 따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만공 스님과 또 백성옥 박사 이런 분들하고 인연을 지으면서 불교를 알게 되시고 그다음에 불교에 인연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진짜 전심전력해서 스님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화가 나혜석, 소설가 김명순과 함께 대표적인 신여성 작가로 인정받았던 김일엽 스님.
속세 나이 76으로 입적할 때까지 환희대에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불자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붓을 멀리하기도 했지만 1962년 솔직한 인생사를 고백한 수필집은 당시 파란을 일으키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런 당신의 연애담 얘기들도 많아요. 연애했던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내용에는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스님이 세상을 떠난 지 47년이 흘렀지만 여성의 온전한 자유와 중생들의 평온을 바라던 수행의 기록은 여전히 남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선승의 깨달음은 이제 선한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기 아쉽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수덕사 일주문을 빠져나오니 초가한 채가 리나를 반깁니다. 수덕여관이라는 문패가 인상적인데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름이 너무 신기해서 여관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여기는 자는 곳인가요? 옛날에 여기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와서 주무시고 또 학생들이 와서 수학여행 와서 잤던 여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네는 다 바깥으로 나가고 이 여관만 사적지로 지정돼서 여기에 계속 절안에 있게 된 겁니다. 왜 사적지로 지정되었냐면 근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인 이응노 화백께서 작품 활동을 하셨던 곳이고요. 그의 본부인이 여기에서 여관과 식당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집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집이 아니라 역사 있는 자리네요. 그렇죠. 수덕여관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내로를 하는 시인이며 화가 묵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의 이응노 화백은 물론 서양화가 나혜석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죠. 나혜석 화가가 이곳에서 오래 머물렀다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나혜석은 아주 문필가로서도 이름도 있고 그림도 잘 그렸고 신여성으로서 여성 치유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스님이 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만공 스님께서 이혼의 아픔을 달래고 스님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 스님들 운명은 따로 있다 해서 받아주지 않아서 여기에서 2년 동안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이응노 화백은 1968년 동백님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년 만에 풀려난 뒤 수덕여관에 머물었습니다. 단단한 바위 위에 한자 한자 문자를 새기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 그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리나는 이 뜻을 이해할까요? 보니까 산 좋지 물 좋지 시냇물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안각화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삼라만상 영고성세라는 제목으로 자음과 모음을 풀어서 추상적으로 나타난 그런 안각화입니다. 삼라만상 영고성쇠. 세상 일은 늘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없다는 고함의 깨달음을 리나도 마음에 담아갑니다. 오늘은 뜻깊은 하루였어요. 아쉬운 거는 아직 곳이 많이 비지 않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또 꼭 놀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산사의 봄은 느리지만 평온하게 찾아옵니다. 바쁜 발걸음 잠시 멈추고 복잡한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 긴 세월 만남과 인연을 간직한 천년고찰. 올 봄엔 여러분도 수덕사가 들려주는 오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사를 거닐는 이 리나 씨의 발걸음에 뭔가 평온함이 느껴지면서 제 복잡했던 마음까지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또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사찰이랑. 그러니까요. 리나 씨가 소원 비는 걸 보니까요, 저도 수덕사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떤 소원을 빌려고요? 소원 많죠. 일단 한번 부모님 건강하시고 하는 일 잘 되고 제 주변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 전국시대 시청자분들과 오래오래 이렇게 함께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에요. 네, 이루세요. 자, 이번에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박현원 아나운서 뭐 밥 좋아하시죠? 당연하죠. 제가 뭐 이렇게 뭐 파스타 좋아할 것처럼 이국적으로 생겨도요. 사실 저는 밥 없이는 못 사는 여자입니다. 된장찌개가 가장 잘 어울려요. 네, 알겠습니다. 토종 한국 입맛 박현원 아나운서
장소에게 추천할 만한 메뉴가 또 있는데요. 특별한 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선 임계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밥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과거엔 우시장도 있었다는 정선군 임계면, 이젠 오일장만이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아, 완연한 봄입니다, 진짜. 네. 오늘은 정선군 임계 오일장터에 왔는데요. 임계하면 또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우 식당도 쫙 있고. 네. 오늘 한우 먹으러 가는 건가요? 네? 네? 뭔가 아까 구성만 보니까 거기 한우 식당 딱 써 있던데. 네, 저기네, 저기. 네. 한우집. 임계 한우가 유명하긴 하죠.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닌데 뭐 일단 네 맞아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한우 식당이고 간판도, 그리고 저 오늘 한우 먹는 줄 알고 왔더니 뭐 한정식 같은 게 이게 차려져 있네요. 안타깝게도 한우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정선 임계마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화전민 네. 전통 제사상 차림인 곶갈밥 밥상 차림이에요. 곶갈밥이요? 곶갈밥. 그러게 한우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한우보다 낫지 않나요? 구매산골 화전민들의 제사상 차림 곶갈밥. 제사 음식이라는 점에서 안동 헛제사밥과 비슷하지만 헛제사밥은 양반들의 음식, 임계 곶갈밥은 제사상 귀신마저 눈속임해야 했던 곤궁한 삶의 산물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곶갈밥?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네. 공갈밥이라고도 하죠. 공갈밥. 공갈밥. 안에는 더 맛있어 보이는 잡곡밥. 예. 제사는 돌아오는데 쌀은 모자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곶갈밥입니다. 쌀밥보다도 밑에 담기는 잡곡밥의 양이 더 많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정선 임계 마을에 사시던 네. 화전민들의 슬픈 제사상 차림을 계량화시켜가지고 지금 밥상을 만들었다. 밥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반찬들도 제사상 음식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리신 거냐 물어보시죠. 어머니 깻잎이죠? 예, 이건 잡숴보세요. 저 습관 같은. 이게 깻잎 말린 겁니까? 깻잎을 글쎄 지금 붓고 따다가 예. 겉에다 찹쌀가루 묻혀가지고. 아, 하얀 게 찹쌀가루구나. 네, 그래서 더 고소한 냄새가 나는구나. 찹쌀가지고. 깻잎 튀김. 네. 한 맛은 없어. 별 맛이 있네요. 별 맛이 있어. 맛있네요. 진짜 집에 제사 지내는 거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이에요. 음식을 개량했다고 해서 정성까지 바꿀 순 없죠. 반찬 하나하나 제사를 모시듯 정성을 다합니다. 특히 조물조물 묻혀낸 제철 나물 반찬과 찹쌀에 다양한 잡곡을 섞어진 잡곡밥은 곶갈밥의 핵심. 그런데 이건 뭐죠? 그래, 어머니. 네. 밥 짓는데 이게 물 색깔이 예쁘네요. 이게 보랏빛이 돌고 이게 무슨 물이에요 이게? 약초 오갈피라는 거 그 물로 해가지고 건강하도록 이렇게 좋게 드시라고 이제 오갈피물로. 오가피 달인물이에요, 그러면? 네, 오가피. 오가피 달인물로 밥을 짓는 겁니까? 네. 야, 밤도 찹쌀과 잡곡에 오가피 달인물을 붓고 대추와 밤까지 넣으니 안 좋을 수가 없네요. 삶은 시래기 쏭쏭 썰어 두부와 함께 넣는 건 메밀국죽이라고 하고요. 청국장은 소금이나 간장 대신 송송 썬 김치를 넣어줍니다. 그래야 맛이 더 진하고 풍부해지기 때문이죠. 보세요. 아, 간이요? 제가 간 전문입니다. 제 간이 튼튼하거든요, 또. 어때요? 간이 맞나요? 조금만 더 끓이면 진짜 맛있겠어요.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이건 산에서 캐온 냉인데요. 다 묻히시면 원래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고 그러던데, 다른 분들은. 엎드려 절받기.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봄이죠. 봄의 향기가 싹. 진짜 제사 지내기 직전 우리 집 부엌 같아요. 자, 이제 화전민들의 제사상 곶갈밥 상차림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입안에서 바사삭 튀김이 보이고요. 숙채, 삼색나물은 제철에 나는 걸 올립니다.
임계 지역의 독특한 제사 음식 채만두와 등갈비도 보이네요. 등갈비는 원래 제사 음식이 아니지만 새로 넣은 반찬이라고 해요. 어적으로 온 조기와 고등어가 올랐는데 토막난 고등어에 나무막대를 끼워 놓은 게 특이합니다. 메밀전병과 메밀배추전, 젓갈과 냉이 무침도 보이고요. 떡과 송편도 맛있겠네요. 국으로는 메밀국죽이 나왔는데 강원도 산골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화전민들의 독특한 음식입니다. 탕은 김치로 밑간을 한 청국장. 마지막은 오늘의 주인공 곶갈밥. 진짜 보기엔 흰쌀밥과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곶갈밥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밥부터 한술 떠볼까요? 오가피 달인물로 지어서 그런지 잡곡의 거친 느낌은 거의 없고 쫀득한 찰밥 같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우리가 제사상 하면은 흔히 뭐 홍동육서, 좌충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분들도 그런 그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거를 똑같이 격식을 차리셨다고 해요. 뭐 육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구하기보다도 나물 구하는 게 더 쉬웠잖아. 지금 저쪽에 보시게 되면 고등어 한 마리가 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임계장에서 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한 마리를 구워가지고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육전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갈비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하기 힘드니까 닭고기를 많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근사한 상차림으로 이렇게 먹게 되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없이 살 때 아랫교에서 그 덮은 거래요. 콩갈밥이 덮어야죠. 눈속임으로 올렸던 밥상. 이제는 사진으로 담아가고픈 멋진 밥상 차림이 됐습니다. 그 메뉴로 판매하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아직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2017년 말. 작년 말부터 진짜 몇 개월 안 됐네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손님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드셔보신 분들은 다시 이제 그 손님 모시고 다시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로스 위소문을 다 나가지고.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정선의 곶갈밥. 제사 지내는 고기는 같죠. 어릴 때 위에는 하얀 밥이고 밑에는 이제 그 메밀쌀이라든가 강물 잡곡을 넣어가지고 밥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게 뭐냐고 이제 물으니 곶갈밥이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맛있어요. 핵맛? 핵맛? 그런 걸. 핵맛.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한 맛이 4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줄여서 얘기하니까. 핵맛.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맛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군요. 네. 어떤 맛입니까? 핵맛. 핵맛? 행복한 맛. 행복한 맛. 20대는 핵맛. 40대는 핵맛. 지금은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옛날 문화도 맛볼 수 있고 또 건강도 함께 챙기는 느낌을 가져갈 테니까 저는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 화전민 곶갈밥 도시락도 이제 만들 생각이고요. 도시락. 메밀국죽이라든가 옥수수 인절미, 채만두라든가 올해는 집중적으로 장날이나 주말에 그 화전민 음식들을 손님들이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릉하면 초당두부, 속초하면 시장 닭강정처럼 지역을 떠올리면 음식이 먼저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되려면 먼저 음식이 맛있고 그곳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선 임계도 곧 곶갈밥이 생각나는 지역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뭔가요?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핵맛, 행복한 맛이었는데요. 네. 아니 이렇게 통통한 생선살에 얹어가지고 밥이 한 번 먹으면 진짜 꿀맛일 것 같고요. 네.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곶갈밥 혹은 공갈밥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꼭 찾아 먹어야겠습니다. 사실 뭐 맛도 맛이지만 담긴 의미, 화전민들의 좀 아픈 역사가 좀 담겼던 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던 임계 곶갈밥이었습니다. 네, 정성 임계장에 들르시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시에서는 제2기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네, 4월 9일 월요일 보내드린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오늘도 스마일!